창업을 선언한 매일경제TV 정환진 대표. 진짜 창업 전선에서 찐한 현장 경험을 시작했는데 몸으로 뛰며 배우는 창업 준비 4주차의 초보 창업자. 중년 창업의 애환은 이제 시작이니. 리얼 창업 정환진이 간다. 제5화 골이 깊어야 산이 높다. 지난 한 달간 아이템 찾기로 동분서주했던 정환진 대표. 대기네, 대기. 오늘은 한 지인의 순댓국밥집을 찾았다. 잘 되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 정도 돼갖고 오픈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부러움 속에 매장을 둘러보는데 이거 봐라. 그의 눈에 들어온 대형 가마솥. 공간에 한우국밥집에 가니까 이런 가마솥이 막 2개씩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지난주 한 국밥집에서도 대형 가마솥에 마음을 뺏겼던 정환진 대표. 가마솥을 이렇게 해놨네요. 보이시죠? 이야, 2개에서 이렇게 펄펄거리 내니까 뭐. 맛있겠네? 가마솥이 걸려 있으니까 나도 더 가보자. 이렇게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몇 평이에요? 28평. 28평 전체? 네. 그럼 여기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500만. 보증금 얼마나 돼요? 보증금 8천만 원. 8천만 원? 바쁜 시간 어쩐지 민폐가 된 듯해 민망해진 정환진 대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우리가 앉을 자리도 없고 이미 뒤에 줄을 서야 되는데 미안하잖아요. 차라리 이 기회에 그냥 도와주면 촬영도 미안하지 않겠다. 그런 순간적인 판단에서 그랬죠.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돼 있는 것 같다. 네. 진짜 효율적으로 돼 있네. 오히려 좁은 게 동선이 줄였는 것 같아요. 게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을 하면 이게 맞잖아요, 봐요. 주방장이 필요 없고 지난번에 왜 해장국이 갔던 것처럼 냉장고에 다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꺼내서 육수를 부어서 끓여서 바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큰 기술이 없어도 이제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작업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방 노하우 하나 뚝딱 배우고 이번엔 일손돕기에 나섰다. 내가 한번 해본 적 있다고. 괜찮아요? 지난주 국밥집 주방에서 신고식 제대로 치렀던 정 대표. 그날의 경험을 살려 자신 있게 설거지에 나섰다. 아예 세제는 안 써줘, 이거. 설거지가 가장 구박 안 받을 것 같아. 왜? 굳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하기 싫거든요. 그럼 내가 하고 있으면 그냥 하기 놔둘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장난 아니네. 나중에 뭘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렇게 정신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열심히는 하지만 좀채 줄어들지 않는 그릇들. 저기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빨리 치워야 돼. 결국 보다 못한 사장님한테 밀려나고 설거지거리가 그러면 빨리 치워줘야 돼. 그게 숨고 싶다. 순간 밀려났잖아요. 설거지가 가장 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거 잡았는데 거기서 또 밀려나니까 그냥 난망하고. 예. 자자, 민망했던 순간은 뒤로 하고 이번엔 국밥 끓이기에 도전해보는 정환진 대표. 냉장고에 꺼내서 국물을 붓고 팔팔 끓여서 내가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원재료도 그렇게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구조가 보였다고나 할까요? 24시간, 아침에 10시에 넣는다고요? 11시? 9시? 저희가 24시간 정도 가요. 24시간 정도요? 네. 그렇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6명. 6명? 사장님 포함해서? 저를 빼고 6명. 7명이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4명을 기본으로 하죠. 주간 근무할 때. 홀 2명, 주방 2명. 그렇게 그건 매장에 따라서 점심 시간에 잠시
강남 쪽이라든가 뭐 엄청 많이 바쁜 쪽 같은 직장인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홀이나 주간에 직원을 더 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매장에서 야간이 안 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24시간 해봐야 매장에 따라. 1시 반 되니까 조금 점점해지네요. 몸으로, 귀로, 마음으로 영업 노하우 배우고 나니 조금 여유를 되찾은 대표. 이건 그냥 디자인인데 좀 제가 먹을 거는 제가 끓여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밑에 거. 이번엔 직접 자신을 위해 국밥 끓이기에 나섰다. 배운 대로 그릇 가득 육수를 붓고 한 소끔 끓여내면 완성. 과연 그 맛은? 기대하세요. 말이 필요 없는 맛인가 보다. 국물 이 정도면 맛있어요. 대표님이 안에서 주방에서 네. 주방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마음에 드셨어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해보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려는 마음은 느끼셨는데 만약에 신입으로 들어왔다면 아이 오시라고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아픈지. 해장국이 처음 할 때는 아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울컥해서 사실. 근데 이 순댓국집에 와서는 아니 내가 성공하려면 해야지. 내가 지금 가진 지위가 문제야? 그 생각이 드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현장 체험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생각이 많아진 정환진 대표. 오늘은 특별 상담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오늘의 지원군은 한 세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유재선 대표. 사실 제가 왜 찾아왔느냐 하면 아무래도 세무 쪽을 모르더라고요. 부가세는 10%인데 예. 농축수산물은 5%뿐이 인정을 안 하거든. 부가세가 제가 7,000원짜리 받아도 실질적으로는 6,300원인 셈이니까 장사 되는 것만큼 내는 거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꽤 크게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세는 세금이 있다는 거. 나도 모르겠어요. 예. 세금. 일단 세무가 뭐예요? 자영업자한테 세무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자, 세금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세금은 국세, 지방세로 나눠지죠. 예. 국세는 국가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게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그래서 세금이 뭐 워낙 많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뭐 등등이 있고요. 지방세만 해도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뭐 교통세 뭐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들이 있죠. 이런 것 이름도 많고 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세 가지네요. 네. 이게 준조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준조세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간과하시는 게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소득이 있든 없든 이익이 남든 안 남든 유통되는 모든 거래 금액에 대해서 10% 아닙니까? 근데 그건 최종 소비자가 다 또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뭐 갈비탕을 하나 먹었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 1,000원만큼의 부가가치세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있죠. 그죠? 예. 그럼 이거는 담세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 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식당 주인은 이 담세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 대리 납부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10,000원짜리 팔면은 1,000원은 세금으로 따로 떼놔야 되는데 안 떼놓죠. 안 되다 보니 부가세 6개월 내려고 그러면 근데 큰일 내가 나죠. 남는 것도 없는데 이 세금 어떻게 내느냐. 뭐 본인은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업 초창기에 있는 분들은 이 부가세 계산을 잘 못하셔가지고 때마다 생돈 끌어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최종 소비자한테 받아서 10%를 받아서 제가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가게 주인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그냥 자기가 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어떻게 느끼면 뭐가 이렇게 세금이 많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 네, 50평짜리 네, 국밥집을 차렸어요. 국밥집. 일단 50평짜리 국밥집의 수익 구조는 생각해 보셨죠?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임대료는 이 정도면 한 3천 정도 가지 않을까? 3천.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럼 임대료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9.7% 10% 그 사이. 10%. 예. 그러면 월 3억 이상의 매출이 나야겠네요. 자, 3억 매출이면 연간 36억입니다. 우리가 매출이 36억이니까 제가 볼 때 평균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 소득률이 아니고 음식을 팔아서 원자재를 빼고 남는 금액이 법인 같은 경우 한 28, 9%, 개인은 조금 낮아요. 한 25, 6%.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인건비 주고 임대료 주고 내 소득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부가율과 소득률은 다르니까 소득률을 평균 한 10% 정도라고 보자고요. 요즘 어려우니까. 그럼 3억 6천 정도는 이익이 남았습니다. 번 거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데 소득세는 지금 최고세율이네요. 3억 6천이 남았으면 38%를 냅니다. 이익금에 3억 6천에서 38% 내는 거예요? 네. 3억 6천만 원이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초과했죠. 네. 곱하기 38%. 마이너스 누진공제액 1,940만 원을 빼주면 산출세액이 1억 1,740만 원에 1,174만 원을 더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1억 2,914만 원을 세금으로 내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어마어마한 거죠.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죠. 부가세까지 이렇게 체감으로 느끼면 50%를 넘게 낸다고 생각할 거예요. 세금과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세무사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금,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나가는 세금도 있고요. 잔반을 처리하는 세금도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공과 잡비를 나가는 것 중에 전기 세금, 수도 세금 이게 진짜 들어가는 것 외에 또 들어가는 세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시간이 보시다시피 보이시죠? 4시 24분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보통 1시간 정도 늦게 나갑니다. 일단 회사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세무 상담을 받은 후유증인가 유난히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동도 트기 전에 도착한 사무실. 일찍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합니다. 아휴, 보세요. 이렇게 지저분한 걸 보면 좀 못 참는 성격이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예. 여기는 비가 거의 3일 내내 왔어요. 여기 거의 안 왔어. 비도 오지는 뭐 오긴 좀 왔는데. 예. 이슬비 왔지. 이슬비? 하여튼 조심하시고요. 더운데 나가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뭐 이렇게 통화 한 번 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장남이라서 그런지 평생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저만 바라보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 정도예요. 여기가 제가 매일 오는 사우나입니다. 회사 내에 사우나인데요. 여기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땀 빼는 곳. 이렇게 사우나 와서도 그냥 있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리얼 창업 정환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사업 계획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휴식과 일을 동시에 해야 직성이 풀리는 워커홀릭. 땀은 흘러도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 좋다.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더워서. 아침밥? 예,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육류, 김치,
오이 무침이죠. 계란찜. 새벽 출근의 활용 점정은 뭐니 해도 뜨끈한 아침 밥상. 요즘 어디 가나? 새우 족발이 많네요. 어릴 때 족발이 무서운 건데요. 어머니가 매일 아침 먹고 가고 있거든요. 암요,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죠. 어때요? 말끔해졌죠?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시작해야죠. 창업 준비 5주차에 접어들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마음이 흔들리는 정환진 대표. 이번엔 치킨집을 찾아왔다. 치킨 공화국이란 말도 있어요. 그만큼 40대, 50대가 은퇴를 하면 치킨집을 차린다 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잘 버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가서 봐야죠. 그럼 레드오션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배워볼까요? 그 비법의 주인공은 김동혁 대표. 치킨이 좋아 창업에 뛰어든 고준화 점장. 치킨을 저렇게 해놓네. 100만원씩. 저기서 바로 썰어서. 네. 매장이 얼마 정도 돼요? 재료가 400 정도. 400만 원이요? 그다음에 보증금은? 보증금이 5천. 보증금이 5천? 네. 권리금은? 권리금을 좀 세게 들고요. 1억. 아, 권리금 1억. 그럼 1억 5천. 2억이 안 드네요. 그럼 가게 그렇게 2억 정도 투자해서 2천만 원 번다? 또 한 번 이게 프랜차이즈로 마음이 자꾸 넘어가는 것 아닌가. 나한테 한번 가르쳐 줄까요? 나도 한번 해볼게. 점장님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일단 주방으로 진입하는데 좀 놀랬죠. 주방으로 들어오는 건 좀 예민해요, 사실. 바쁠 때였으니까 또. 다소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내 초보 창업자 정환진 대표를 위해 즉석 치킨 수업이 벌어졌다. 잘라놓고 물어요. 이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잘랐죠? 아, 잠깐. 예. 없죠. 제가 닭을 언제 만져봤겠어요? 이게. 그다음에 빼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에 이렇게 심오한 비결이 숨어 있었다니. 간단해 보이는 가위질에도 맛의 노하우가 들어있고 작은 손놀림 하나에도 맛이 좌우된다. 그런데 난도질 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 근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항상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해달라고. 그 소리를 알아? 읽는 소리를 알아요? 그럼요. 네. 처음에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4. 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안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안 익은 것들은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익은 것들은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되면은 다른 거랑 맞게끔 나오고. 이 친구들은 이미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더라고요. 대학도 졸업하고요. 그리고 좀 감동받았어요. 굉장히 진지하고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감동의 물결 이어받아 이번에도 적극 나서 보는데 역시 의욕만으로 되는 건 없다. 내가 오히려 잘못해서 내가 다치는 것보다가 제가 잘못 넣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칠까 그 걱정은 좀 되는데 여기는 주방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이제 염지가 있어요. 염지가 뭐예요? 요게 이제 본사에서 염지가 돼가지고. 저는 사실 염지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 염지가 숙성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양념해서 숙성시킨 거 3일 동안. 거기다가 밀가루를 입혀서 튀기면 되는 거예요. 먹을 땐 몰랐던 통닭의 속사정도 배우고 염지된 닭에 반죽옷 곱게 입혀 끓는 기름 속으로 퐁당. 본대로 들은 대로 이번엔 대표가 해볼 차례. 아, 진땀 꽤나 난다. 제가 하기 좀 어색한데요, 어색합니다.
사장님 이걸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던 치킨이었어요. 네. 이제 좀 먹어보고 하니까 또 제 입맛에 맞고 혼자 집에서 맥주 먹고 싶은데 막 16,000원, 18,000원 하는 치킨들은 혼자서 다 먹기도 뭐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 먹다가 이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사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차리게 됐어요. 뭘 모르고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느낀 핵심 포인트예요. 석업에 대한 건 모르도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잘하는 거는 치킨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본인이 잘 튀기고 잘 먹고. 네, 그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왼손도 이렇게 돼야 돼. 아, 돼도 되네. 가시죠. 내가 한 잔. 이거 제가 살게 이거는. 치킨과의 한바탕 전쟁을 마치고 조촐하게 치킨 파티가 시작됐다. 난생 처음 만들어본 프라이드 치킨. 소금이 없다. 아유. 네. 자, 한번 더 줘보세요. 기대 이상의 맛. 제작진에게 권해보는데 아, 괜찮아요. 요리 특정. 오호, 아이, 너무 평가가 많이 좋은데요? 과연 속마음은? 일단 한 마리 정도야. 그리고 우리가 먹었으니까 저게 아마 이제 손님들한테 판매가 됐었으면 제가 걱정을 했겠죠. 양해를 구했겠죠. 네. 해보시는 거 지금 어떠세요? 튀겨보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못 쓰는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어쩜 프랜차이즈를 하면 더 실패 확률이 적다는 오늘 실감을 해요. 혼자서 할 거는 되게 힘들어요. 엄두도 못 내고 프랜차이저들은 같은 가격을 1년 내내 똑같은 금액으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제가 뭐 꼭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혹은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들어오더라도 금방금방 배우고 금방금방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맛은 일정적이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편리하죠. 기회가 있으면 제 혼자 한번 운영하게 하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많은 걸 느낀 하루였다. 내가 개인 창업을 할 거냐 아니면 가맹 창업을 할 거냐 이건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분명한 거 지금까지 보기에는 가맹 창업이 뭐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주 그간의 경험은 잊어라. 쓴맛, 단맛, 실전을 위한 산전수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동안 탕에 갇혀있던 정원진 대표. 새로운 아이템에 접하며 또다시 혼돈에 빠져드는데 그다음에 리얼 창업 정원진이 간다 제6화. 세상은 넓고 아이템은 많다 편이 방송됩니다.